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 드디어 규제가 나왔죠. 네, 규제 정책 빠르게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투자를 이어가야 될지 방향까지 제시를 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긴급하게 아무도 모르게 발표했죠. 네, 물론 뭐 찌라시가 좀 돌긴 했습니다. 어저께 단독으로 뉴스 나오긴 했는데 내용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고 제가 드릴 말씀이 이거 하나입니다. 규제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규제 안 하는 줄 알더라. 정신 차리시고요.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됐다. 본 게임이 시작됐고 정말 한 타이밍만 놓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바로 문재인 정권의 그 게임이 다시 시작됐다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고요. 앞으로 투자는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난이도가 올라가는 만큼 수익도 비례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향후 방향까지 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 설명을 드리도록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이렇게 규제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믿고 투표하신 분들 계시죠. 네. 그렇게 인생을 순수하게 사시면 안 된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이제 난이도가 얼마나 올라갈지 이제 대응을, 그러니까 규제 한 번 나올 때마다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때마다 대응을 해야 돼요. 이제 그냥 넉넉고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네. 정말 내가 하나만 규제를 놓쳐도 엄청난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규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해석문을 완벽히 이해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 시기가 다시 왔다는 겁니다. 재밌어지겠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도권 규제 지역 내. 규제 지역, 수도권이자 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수도권 전역을 이번에 규제 대상으로 묶었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신박한 규제고요. 지금 서울 핵심 입지, 그리고 경기도 핵심 입지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전역을 묶었다. 네. 좀 기가 찬 상황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내용 살펴볼게요. 수도권과 규제 지역입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LTV를 0으로 다시 만들어 놨다. 이게 새로운 정책일까요? 전혀 아니다. 이미 문재인 때 해봤던 거고, 문재인 때보다 더 신박한 거는 뭐냐면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인데도 수도권이기만 하면은 다 LTV가 빵입니다. 네. 정말 신박해요. 네, 정말 신박한 규제입니다. 이제 볼게요. 실거주 목적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주택 추가 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 친절하게 투기랑 투기 과열지구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현재. 이 현재라는 단어가 좀 섬뜩해요. 요거는 제가 뒤에서 더 설명드릴게요.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되어 있다. 근데 뭐 조정지역 대상지역 물론 LTV를 30%까지 좀 풀어줬어요. 다주택자는. 그런데 뭐 이거 제로로 가는 거 뭐 그렇게 신박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게임은 해봤거든요. 이 게임은 문재인 정권도 해봤습니다. 근데 더 신박한 건 뭐냐면 수도권인데 비규제 지역인데 다주택자는 수도권에 한해서 LTV가 빵이다. 와, 네, 진짜 신박하고요. 이게 이어지는 파급 효과를 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도 집 못 사게 하는데 뭐 그거 문제되는 거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다. 네. 그리고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70%, 50%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다주택자 규제 지역은 물론 비규제 지역 수도권 LTV를 모두 제로로 만들었다. 특히 우리 경매하는 분들 공시가격 1억 이하 투자 많이 하시죠? 네, 취득세 중과를 피해서 수도권에 몇 안 되는 공시가격 1억 이하도 이제 LTV가 제로라는 겁니다. 네. 우리 뭐 경매 투자자만 문제가 생기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 다주택자들 좀 여유가 된다면 우리 경매하시는 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취득세 8%, 12.4%의 허들에 그렇게 겁먹지 말아라. 오히려
그거를 내고도 남는 게 있으면 입찰하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수도권이면 다주택자면 LTV 제로입니다. 대출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공시가격 1억 이하 이제 수도권 다주택자들 LTV 제로고,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1주택자, 2주택자들이 할까요? 네, 그게 아니겠죠. 네, 그래서 대출이 막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 지방 사는데, 나는 지방만 투자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 놀라운 표시가 하나 써 있다고 말씀드렸죠.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대상 지역, 현재. 야, 이 단어가 저는 좀 섬뜩함을 느꼈어요. 현재 이렇게 친절하게 써주셨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자, 이 조정지역 언제든 어디든 조정지역 만들면 LTV가 제로라는 겁니다. 지금은 서울 수도권만 묶어서 뭐 신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정부가 언제든 맘만 먹으면 조정지역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언제든 어디든 내가 잔금 낙찰 받고 잔금 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규제 지역이 발표가 되면 순간적으로 LTV가 제로가 된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아까. 지금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가 이 규제 정책 하나만 놓쳐도 엄청난 손해, 바로 보증금 날리는 겁니다. 혹은 경매하시는 분이 아니면 내가 매매 계약금을 순식간에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난이도가 훨씬 높아졌고, 이 규제 정책들 하나 발표될 때마다 눈을 켜고 정말 눈을 부라려서 이 해석을 해야지만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든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우리가 조정지역이 어떻게까지 설정됐느냐. 조정지역 대상지역이 무려 112개 시군구고요. 네. 투기과열지역 49개다. 물론 이게 중복된 데 있어요. 중복된 데 있지만 거의 160개에 해당하는 지역이 조정지역에 묶였다는 겁니다. 자, 언제든 어디든 조정지역으로 묶는 순간 어떻게 된다? LTV 제로다. 내가 매매계약 했으면, 물론 뭐 매매계약을 조정지역 대상지역 지정 전에 하면은 뭐 가능은 해요. 하지만 내가 그 조정지역 설정이 한 번이라도, 내가 그 조정지역이 설정되는 거를 한 번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내가 그걸 모르고 입찰하게 된다면, 혹은 내가 그걸 모르고 매매계약을 하게 된다면 내 보증금과 내 매매계약금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 우리 유명한 짤이죠. 네. 북한 비조정지역이고요. 네. 남한은 전체가 조정지역이고, 심지어 실미도까지 조정지역으로 선정된 적이 있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바로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제 규제 정책이 하나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이제 투자 난이도는 훨씬 올라가게 된다. 우리는 우리 전 정권 시절을 그리워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하고요. 1억 원도 1주택자만 가능하다. 다주택자는 제로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나 이런 거 받을 생각 없는데? 나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전세입자가 퇴거를 한다고 했는데 퇴거 일자를 못 맞출 경우에는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내보내는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전세 반환 대출입니다. 여러분들, 전세 반환 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인 거를 알고 계신가요? 즉, 생활안정자금 다주택자는 제로, 한 푼도 안 물려준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1주택자도 수도권이면 최대 1억 원까지 밖에 해주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인 수도권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네. 물론 뭐 우리 공시가격 1억 이하, 아니면 정말 수도권 외곽에 저렴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1주택자한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제로라는 겁니다. 제로. 그리고 이게 지금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자, 규제지역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죠. 언제든 어디든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자본력이 부족한 다주택자는 바로 강제 역전세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을 통해서 전세 반환 대출을 해주려고 했더니 결국에는 전세 반환 대출이 막히더라. 이거를 경험을 안 해봤냐요? 이거 다 경험해봤습니다.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전세가가 무너지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주변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다거나 혹은 뭐 갑자기 그 지역의 산업이 꼬꾸라지면서 순간적으로 전세가가 무너진 곳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우선 퇴거시키고 그 다음에 그 대출 이자를 부담을 하면서 내가 버티고 그 다음에 전세가가 좀 회복되면 전세 세팅을 다시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방법이 다주택자는 불가능하다. 즉 강제 역전세가 벌어지는 시장이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게 또 정책을 이렇게 세팅을 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그럼 나는 전세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나는 더 전세가 오른 집에 신규 전세입자 받아서 세팅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집을 안 보여주는 세입자. 네,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준다. 그냥 자기는 임차권 등기하고 전세보증보험 받아서 나갈 거예요. 그날 돌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죠. 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정책은 좀 보면서 좀 섬뜩함을 느꼈어요. 제가 너무 과도하게 기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앞만 봐도 이 정책은 너무 악의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22년, 23년 역전세 매물이 바로 집값 폭락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그분들이 모를까요? 다 안다. 그래서 부랴부랴 생활안정자금이 아닌 전세 반환 대출은 별도로 풀어줬었어요. 네, 별도로 풀어줬는데 그것도 제 기억으로는 23년 7월까지만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체가 됐고 그리고 지금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그 생활안정자금 다주택자에 관한 생활안정자금도 끊어버렸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규제지역은 어디든 언제든 설정될 수 있다. 특히 뭐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규제지역이 설정됐는지 전인지만 확인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 날짜 기준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뭐 안정적으로 내가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비규제 지역에 집을 갖고 있어서 전세입자가 퇴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내가 그거에 맞춰서 퇴거를 해주면 되겠다. 대출 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전주에 규제 지역으로 설정이 된다. 대출이 나올까요?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역전세죠. 그래서 이건 제 기우이길 바라겠습니다. 기우이길 바라겠지만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이 악의적이다. 악의적이고 다주택자의 피로 시세를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심히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생활안정자금을 제로로 만들어서 22년, 23년에 역전세 사태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 정책을 다시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입주 물량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다주택자의 피로 시세를 한번 잡아보겠다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뭐 전체적인 서울 집값들이 모두 안정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중하급지의 일 경우가 많을 것이고 상급지는 앞으로 뒤에서 제가 더 추가로 설명드릴 겁니다. 전세 물량이 계속 부족한 구간이 들어서고 집을 안 보고도 전세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상급지는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중하급지가 더 폭락을 하고 상급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책이 벌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책은 너무 좀 잘못된 정책 같고 저와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느 정도 정책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기후를 느끼기에는 너무나 정책이 섬뜩하다라는 생각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셋째, 수도권 규제지역 내 대출 만기를 30년 내로 제한해서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했다. 네. 이 정책도 참 악의적이죠.
우리가 40년, 50년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결국 원리금 부담이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집들, 더 좋은 비싼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40년, 50년 만기라는 그 대출 제도 하나만으로도 부가 늘어나는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분쇄시켰다. 그래서 40년, 50년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강화하는 목적인데, 이 목적은 뭘까요? 돈 없음 비싼 집 살 생각 하지 말아라. 너네는 저렴한 데 있지, 굳이 서울 핵심 입지 계속 사가지고 여기 집값 올리게 하려고 하지 마. 너희는 그냥 저렴한 데 살아. 집값 많이 올라가면 우리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네는 거기 살아 라는 이야기죠. 자, 또 넷째,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했다. 갭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금융권 대출 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 즉, 내가 매수를 하면서 동시에 전세 세팅을 하는 거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경우가 이제 처음 말씀드린, 제가 매수를 하면서 전세입자도 새로 구하는, 그래서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가지고 잔금을 내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뭘까요? 신규 분양주택이겠죠. 신규 분양주택에 잔금을 전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통해서 내가 분양잔금을 내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형태를 이 조건부 전세대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금지시킨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모두. 제가 많이 양보해서 지금 현재 규제지역에 이거를 방지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다 설정했다? 수도권 전역으로 설정을 했다. 기가 차고요. 네. 즉, 전세로 잔금 세팅이 불가능하죠. 우리 경매하는 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경매 낙찰받고 명도 빨리 한 다음에 전세로 잔금 세팅하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제 서울 수도권은 그게 불가능하고, 향후에 규제 지역이 어디로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지금 신규 분양 아파트 중에 이제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이 몰린 아파트가 지방이라든지, 현재 지방은 규제 지역은 아니지만 지방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 외곽에 그런 지역들이 많단 말이죠. 자, 그런 지역의 아파트들은 자, 전세를 통해서 내가 세팅을 하고 좀 몇 년 내 돈도 묶어놨다가 미래를 도모해봐야지 하고 투자를 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신축 아파트의 전세 세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장에 금매가 출현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경기도 외곽, 인천 외곽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마피로 고생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더 기름을 붓는 정책을 이번에 발표를 했다. 심지어 언제? 6월 28일.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그런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금매가 출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폭감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전세금을 내 돈 100% 가져오는 수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은행 대출 안 받고 내가 전세금을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워낙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전세금을 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예 이거에 대한 수요 자체가, 그러니까 수요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전세를 내놓으려고 했던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예 포기하고 바로 그냥 입주장에 다 던져버리는 그런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월세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세. 네, 월세. 그래서 이 정책이 월세화를 위한 정책이라면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책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신용한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서 방지하기로 했다. 네. 현재는 이제 2배까지 안에 되는데, 이제는 연소득까지만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내일부터고요.
오늘 대출 미리 받으십시오. 필요가 없어도 좀 미리 받아 놓으세요. 요건 제가 추천드려요. 마이너스 통장이면 어차피 금리 안 나가죠. 이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받아 놓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더 신박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는 제가 물론 그 문재인 정권 때 15억 이상 대출 금지는 있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신박하다. 자, 보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겠다. 네. 앞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는 6억이다. 네. 6억. 그래서 제가 LTV 한 60%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1억 정도, 10억 정도. 그러니까 10억까지는 6억을 빌릴 수 있고 그 이상의 아파트들은 다 한도가 6억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10억 내외가 이제 LTV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리게 된다. 이 정책도 즉 돈 없으면 비싼 집 살 생각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냥 너네는 좀 저렴한 데 있지 자꾸 막 뭔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올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정책이죠. ATV 등 규제 강화 보겠습니다. 네. 규제 지역 내 생애 최초 구입 목적 주담대. 이게 생애 최초가 전입 의무가 없었어요. 전입 의무.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미리 받아놓고 미리 집을 사놓은 다음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뒤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이사를 할 수도 있는 투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입 의무가 없은 게 없어졌고 무조건 전입 의무를 해야 된다. 즉 내가 그 집을 샀으면 무조건 전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투자자들이 이걸 추천을 많이 드렸거든요. 첫 번째 이제 선순위로 정책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후순위 전세를 하면은 정말 비싼 집인데도 불구하고 내 돈이 거의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고가 주택을 사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본력이 약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순위로 정책 대출을 받고 후순위로 전세 세팅을 해서 들어가는 돈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방법도 막혔다. 즉 이 정책도 뭐냐? 돈 없으면 비싼 집 살 생각 하지 말아랍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다주택자 법인을 악마화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악마화해서 정책의 정당성을 얻었죠. 정책의 정당성을 얻었고 규제 정책을 하면서도 이 사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면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뭐 다주택자들 때려잡아야지 이렇게 해서 환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 놨던 뭐 대출 규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뭐 취득세 중과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아직도 다 중과가 되고 있죠. 즉 지금 시장에 다주택자들을 탓하기에는 다주택자들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누굴 탓한다? 돈 없는 자본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을 드디어 탄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돈이 없으면 대출을 이용하지 말고 당신네들은 고가주택에 넘어올 생각을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 정책 발표문에 그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행간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결국 이제 규제를 누구까지 한다? 1주택자들까지 한다. 네. 그래서 참 다 재밌죠? 네, 뭐 실수요를 뭘 어떻게 막을 거냐, 비싼 집 산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했는데 지금 며칠 만이죠? 그렇게 오래 버텼을까요? 20일 만에 규제를 1주택자도 들어가게 된다. 6억 이하 대출 금지. 진짜 신박합니다. 즉 뭐냐? 돈 없으면 비싼 집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실거주 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한다. 이것도 진짜 신박하죠? 자,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은 일반 금융기관도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정책자금도 아니에요. 이거 잘 보세요. 정책자금도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무조건 6개월 내에 전입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더 무서운 문구, 현재, 우리 규제 지역을 현재 어디다라고 친절하게 적어줬죠? 자, 규제 지역을 어디든 설정해버리면 내가 주담대를 받는 순간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도권은 서울 수도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주담대 받으면 무조건 실거주해라. 그 정책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신규 전세 물량을 폭감시킬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갭 투자를 하고 싶어요. 내가 좀 자본력이 부족해. 갭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럼 방법은 갭이 껴있는 걸 사거나 아니면 올 현금으로 낸 다음에 갭을 전세를 끼우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네. 두 번째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리고 이미 전세입자가 껴있는 물건을 내가 산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전세입자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즉 신규 전세 물량은 폭감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이렇게 내놨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또 우리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동안 지금까지는 저도 오늘 좀 이 정책을 보고서는 정말 몇 시간을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좀 말을 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뒤에서는 우리 그러면 기획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한번 영상 끝까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총평 되겠습니다. 총평. 자, 서울 상급지 상관없습니다. 계속 갑니다. 왜냐? 이미 대출하고 상관없고요. 대출하고 상관없고, 그리고 이미 조정지역 그리고 서울 상급지 중에 현재 비규제지 성동이나 마포나 여기는 어찌됐든 다주택자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고 어차피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서울 중급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10억이 좀 넘어가는 한 15억까지의 서울 중급지 아파트 매물들은 이 6억 한도 허들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자본력이 부족한 분들 계속 지금 6억 금지하고 실거주 의무 강화하고 이거 뭘까요? 예. 당신네들은 그 수준이 아니니 당신네들 수준에 맞는 도시를 찾아가지. 돈이 없으면 서울 중급지나 상급지는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서울 중상급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이제 10억까지는 괜찮아요. 어차피 6억의 한도가 LTV 60으로 잡았을 때, 혹은 LTV 70으로 잡아도 한 11억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대출의 한도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한 15억, 이제 20억 내의 아파트들은 이제 대출의 한도가 확실히 줄어들게 됐다. 즉, 자본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서울 중급지를 입성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 선순위 정책자금 대출 받고 후순위 전세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다. 내 인생을 모두 건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수요도 원천 차단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중급지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빠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서울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혜를 거둘 수가 있겠죠. 즉 아까 좌절시킨 부의 사다리를 파쇄시킨 그 사람들의 수요가 결국에는 맘에는 그렇게 안 되지만 서울 하급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 하급지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거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보겠습니다. 경기도 최상급지. 여기서는 제가 최상급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15억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억 이상은 어차피 내가 나오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물론 이번에 지금 과천이라든지 분당이 아직까지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신 서울 수도권을 다 묶었기 때문에 문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최상급지는 결국 상관없습니다. 계속 간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사는 수요들은 대출도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대출도 그렇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고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역시나 경기도 상급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15억 내외의 아파트들은 이제 자본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그쪽에 입성을 해보겠다라는 수요 자체를 막게 되겠죠. 그래서 경기도 상급지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빠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겠고, 문제는 이제 경기도 중하급지입니다. 예, 제가 서울 하급지는 확실한 수혜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중하급지는 수혜이거나 폭망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폭망일 수도 있느냐? 경기도 하급지 중에 이제 제가 뭐 대표적인 입지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런 지역들이 진짜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죠.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경기도 안성, 이천, 평택 미분양 엄청 많습니다. 이 미분양 엄청 많은데 지금 오늘 정책 뭘 발표했죠? 바로 신규 주택의 전세 입주를 막아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이런 미분양 주택을 투자한 사람들이 1주택자 없습니다. 네. 1주택자가 이런 거 못해요. 미분양 주택을 어떻게 잡습니까? 1주택자가. 혹은 무주택자가 이런 거 못합니다. 이런 거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다주택자밖에 없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신축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고 그다음에 전세 세팅 해가지고 몇 년 버틴다 이 전략이었는데 오늘 뭐가 막혔다? 신규 주택의 전세 입주가 막혔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지역들은 이제 다주택자들이 투자하는 곳이 많아요. 근데 이제 분양권 전세 대출이 불가해서 결국에는 굉장히 전세를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물론 뭐 전세를 뭐 올 전세로 내가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이 어쩌다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수요 자체, 그러니까 그런 숫자 자체, 그런 분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입주장이 터졌을 때 이 물량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이제 취득세 부담되죠. 네. 취득세 부담돼서 잔금도 못 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 신축 아파트들을 다 던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하급지는 오히려 그 6억 이하 대출 제한 때문에 수혜를 받는 곳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기도 외곽지, 경기도 하급지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도 하급지의 전세 물량이 전세 대출이 불가능하면서 결국에는 이 다주택자들이 투자한 분양권에 정말 엄청난 마피, 엄청나게 저렴한 물건들이 쏟아지고 결국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저렴하게 쏟아지면 구축 아파트들도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책을 보고. 난 서울 수도권 안 사는데? 나는 서울 수도권 투자 안 할 건데? 나는 비싼 아파트 안 살 건데? 아, 그러면 난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왔을 때라는 시고요. 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어서 침묵했고요.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어서 침묵했고 나는 유태인이 아니어서 침묵했는데 결국 나를 찾아왔을 때 나를 위해서 나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네. 강남 재건축을 덮쳤을 때 침묵했고요. 15억 이상 국가주택을 덮쳤을 때 침묵했습니다. 네. 임대사업자로 덮쳤을 때 나는 임사자가 아니었고요. 수용성에 왔을 때 나는 수용성을 등기치지 않았다. 그리고 6월 17일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규제지역은 언제든 어디든 당장 내일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끗만 놓쳐도 엄청난 손실로 벌어질 수 있는 내가 그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시장으로 부동산 투자 시장이 바뀌게 된다. 네. 하지만 전 이 게임을 이미 해봤죠. 이 게임을 해봤고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회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자, 오늘 정책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수도권 투자 수요를 원천 차단.
다주택자들의 LTV를 제로로 만들었죠. 네. 그래서 아예 다주택자들 투자할 생각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신규주택의 전세 수요 공급을 전세 대출을 막아버려서 결국 조건부 전세 대출도 막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 공급이 앞으로 더 불가능해질 거라는 겁니다. 결국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양권 어설프게 다주택자인데 좀 저렴하다 해서 수도권 외곽에 갖고 계신 분들 다 던지는 시장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즉 전세 공급은 없고 매매 공급만 있는 시장으로 재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과 별개로 서울 수도권의 신규 다주택자 양성은 제로고요. 그리고 아예 투자 자체, 뭐 경매라든지 우린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득세 8.4%, 12.4%를 내더라도 내가 한번 등기를 쳐서 전세를 세팅해보고자 했던 투자 수요도 원천 차단되게 됐다. 원천 차단? 원천 차단은 사실 아니죠. 네,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없을까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요거 저희 수강생분들, 멤버십분들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그래프고요. 오늘 정책은 거기에 기름을 붓는 정책이고요. 역시나 그동안 20일 동안 이거 얼마나 그냥 몸이 근질근질 했을까요? 몸이 근질근질 했고,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정말 기상천외한 대출 규제가 나왔다. 하지만 미래는 정해져 있죠. 미래는 정해져 있고, 오늘 그 미래가 정해져 있는 데다가 전세 공급 원천 차단이라는 또 신박한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거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새 정권이 들어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규제 지역이 확대된다 하면은 시세가 전역으로 빠르게,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상승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투자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뭐가 나왔죠? 대출 규제가 나왔죠. 그것도 생각보다 더 센 대출 규제가 나왔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래는 정해져 있고요. 대출 규제가 나오게 되면 그 속도만 늦춰질 뿐이다. 늦춰질 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체력이 약한 다주택자들이에요. 특히나 경기도 외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분양권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 혹은 전세 세팅을 통해서 내가 버텨보고자 하셨던 분들은 한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고, 그 마음이 단단히가 뭐 마음을 당연히 단단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어느 정도 자본력을 갖춰야지만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다. 이 게임에서 탈락하지 않고 마지막에 최후에 오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그동안 우리가 너무 편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이었고 이제는 정말 게임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추삼이와 함께 이 게임에 앞으로 끝까지 남는 승리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요, 혹은 모든 교육과정을 수강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매마당 무료 쿠폰 2개월을 100%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제일 저렴한 거 10,000원도 안 하거든요. 즉 본전을 충분히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멤버십 저희 모든 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가입 버튼 혹은 그 다음에 설명드리는 교육과정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주인 예산 1,000만원 수익 보장반, 아예 다 떠먹여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수익 안 나면 100% 환불해드리는 1,000만원 수익 보장반 말씀드리면서 제 모든 노하우들을 총동원하고요, 오로지 수익 그리고 경매는 1,000만원 벌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끌고 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고정 댓글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경매 1대1 명품 가입반 역시 준비했습니다.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교육을 해드리고요. 대형 학원에서 질문을 하기도, 그리고 제대로 된 답변도 받기도
어려우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1대1로 소통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문즉답으로 바로 교육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단기로 완성을 해드리고요.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교육을 해드리기 때문에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고정된 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만 역시나 준비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수강하실 수 있고요. 질문은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나 편하신 방법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빠르게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제 모든 교육 과정은 제 모든 노하우들을 동일하게 알려드립니다. 대신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제공하느냐, 아니면 줌을 통해서 저도 시간을 내서 실시간으로 교육을 해드리느냐, 아니면 아예 수익을 보장해드리느냐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틀릴 뿐 제 모든 노하우들을 동일하게 알려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역, 부동산 시황 읽어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규제도 완벽하게 다 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그 규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그 시기에 맞춰서 완벽하게 분석해드리고 그거에 맞는 정책을,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특히나 이게 제일 중요한 시기가 다시 도래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아파트 지역 시황 읽어드리고요. 그 주에 움직이는 지역들 직접 뽑아드리고 그 투자 지역을 선택한 다음에 제가 엄선된 물건까지 직접 픽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매주 1회 추천 물건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역시나 하단에 가입 버튼 혹은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유튜브 멤버십 영상을 네이버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멤버십 오픈을 했고요. 역시나 똑같은 영상, 나는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좀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으니까요. 하단에 고정 댓글란에 URL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일 주소 남깁니다.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내용 읽어보고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20일 만에 규제 정책이 나왔고요. 이제 본 게임은 시작됐다. 본 게임이 시작됐고 위기죠. 위기. 위험도 훨씬 커졌지만 그만큼 기회도 더 커졌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